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시장이 큰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3월이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오늘 또 상하이 봉쇄라는 새로운 소식에 직면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시작인가라고 한숨 쉬기보다는 민첩하고 또 적절하게 대응법을 찾는 것이 우리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을 찾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지름길 저희 빅사이클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할 업종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주실 월요일의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조끼의 상승 기온을 마구 불어넣어주시는 분이죠.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월요일은 그 주중의 전체 흐름을 좀 좌우하는 또는 투자의 해법을 찾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사명감 때문에 왔지만은 오늘 시장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분석 또는 투자 솔루션 이 부분들을 제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런 투자 솔루션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파트너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소통 창구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하고 이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소통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궁금한 사항들 많이 여쭤봐 주시면 또 방송 중에 해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식시장 마감 브리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로 봉쇄가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던져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2,729선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혼조세 보인 가운데 미 연준의 빅스텝 예고에 금융과 보험 관련주들이 강했고 알루미늄 가격 급등하면서 또 이 남섬 알루미늄이 상한가에 도달하는 등 관련주들의 힘이 좋았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가량 떨어지면서 92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게임주와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달러가 22개월 들어서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27원 3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상승과 하락한 종목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1위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은 남선 알루미늄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등했던 니켈 가격이 연일 급락을 하면서 인버스 니켈 ETN 상품 3위에 랭크가 됐고요. 또 다음 코스피 하락률 탑5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니켈 인버스 상품이 크게 올랐던 것과는 대조가 되게 니켈 선물 ETN 상품 22%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떨어졌네요. 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탑5 종목 보시죠. 네, 중고차 관련주 오토앤이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이어서 투비소프트, 또 휴림 로봇 순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탑5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리매매 첫날 한프가 90% 가까이 폭락을 했고 오늘 쌍용차 인수 무산 위기에 처한 에디슨 EV 그리고 UNI가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장 마감 시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럼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쉬고 맞은 오늘 월요일장 굉장히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먼저 감사 시즌을 맞아서 오늘부터 31일까지 3일간 주주총회 이 슈퍼 주총 기간이 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한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사업연도 4회 연속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여기다가 또 횡령 배임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상장 폐지 절차 밟게 됐습니다. 오늘 적립매매 전날 9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또한 쌍용차 인수무선 위기에 처하면서 에디슨 EV 그리고 UNI도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400여 개에 달하는 쌍용차의 협력사들의 연쇄적인 파산의 우려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하고 네. 하락률 상위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인데 이제 하나로 이렇게 원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에디슨 EV 부분들이 이제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쌍용차를 인수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인수 계약을 맺었죠. 근데 최종 납입금을 좀 현재 납입을 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무산 유익이 좀 있었고 또 이제 풍문으로 돌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제 그 계약 해지를 하고 이런 그 SM 관련된 그룹하고 같이 이제 미팅을 좀 그 현재 추진한다는 풍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코스닥 이제 시장에 상장이 되는 남선 알루미늄을 통해서 진출을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남선 알루미늄이 크게 올랐는데 물론 이제 남선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해법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사실들은 조짐들이 보여줬죠. 현재 감사 보고서가 일단 늦게 나왔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현재 관리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됐고 하락을 좀 했고 그대로 악재가 좀 나왔던 뭐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에디슨 EV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상승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박스권을 보이다가 추세 이탈이 됐던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3주 상승을 해주고 하고 고점에서 보면 5개월째 추세 이탈이 벌어지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전체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하고 하면은 또 몇 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 불가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부정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추진한다 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상당 부분 작용이 좀 되고 있고 남선 알루미늄을 통해서 좀 하기 때문에 현재 창구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남선 알루미늄에 대한 그 조종시 매수, 눌림목 매수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로봇 관련된 테마도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크게 상승했던 것은 현재 그 삼부토급 매각권하고 두 가지가 겹쳤죠. 물론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는데 알루미늄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원자재 플러스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공식 추천은 아니지만은 관심주로 남선 알루미늄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살짝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예. 했습니다. 지금 예. 호주 총리가 러시아에 대한 알루미늄 광석 수출 금지를 예. 발표를 하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예. 급등한 데 따라서 오늘 예.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오늘 겹호재로 좀 볼 예, 수가 있을 그러죠. 것 같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쌍용차 인수와도 또 관련이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복잡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같은 테마를 할지라도 다른 알루미늄 테마는 이슈적인 측면에서만 올라가지만은 네. 남선 알루미늄은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워낙 강력한 부분이 있고 하나의 호재만 가더라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을 현재 이제 매우 현재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슈적인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한번 여기신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 에디슨 EV가 이제 쌍용 인수에 대해서 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SM그룹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SM그룹의 모회사가 남선알미늄이기 때문에 오늘 남선알미늄 가격 제한선까지 폭등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래를 보는 눈 빅사이클 먼저 오늘 시장에서 크게 빠지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픈 손가락 업종은 무엇이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의 아픈 손가락 상하이 봉쇄 이슈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2020년 발병한 이후에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면서 지금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가 봉쇄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하이시 발표 내용 자료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전철 그리고 택시, 자가용 운영 및 운전이 금지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전기, 수도, 통신, 택배 등 지정 산업 외에는 모든 산업이 재택근무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증권 업계는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서 직원들을 또 회사에서 지내고 있게 한다, 뭐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산업에서는 이제는 재택근무가 아니라 아예 회사에 좀 상주하게 하는 이런 흐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인플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부분들은 물류 교란입니다. 가장 큰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되면서 원자재 부분들이 촉발이 됐고, 두 번째는 현재 신냉전, 다시 말해서 신냉전 하면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어떤 냉전 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또 하나는 이제 경제 동맹, 그러니까 한국에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안보 동맹을 넣어서 현재 경제 동맹에 참여를 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이 칩포, 현재 칩포라는 뜻은 현재 미국, 현재 일본, 한국, 대만을 연결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 생태계를 아주 구축하자 하는 그 내용이 좀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현재 이제 상해 어떤 그런 상하의 봉쇄 부분들은 가장 심각한 타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상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부산과 같습니다. 양자강의 하류 쪽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양자강의 하류 아래에 이제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에 이제 반도체 공급이 워낙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만은 이제 건너편 양안 지방의 광동성, 그다음에 복권성, 그다음에 위쪽에 이제 절강성이 이제 상해에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남동해의 산업벨트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가 이제 봉쇄된다는 것은 경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류 대란이 약간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물류 대란의 부분들은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상화폐 현재 메타버스나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더 확산이 될 현재 어떻게 보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의 또 경제 수도라고 불리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상하이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고요. 또 이로 인해서 마트에서는 사재기로 인해서 또 시민들 간의 몸싸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상하이에는 중국 최당 철강 업체인 바이오 스틸이 있고요. 또 국유 3대 자동차 기업, 또 중국 최대 제약회사 상하이 제약그룹 본사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상하이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장장 지역에도 또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제에도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반도체에도 미칠 영향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공급망이 아직까지 해소가 좀 되지는 않고 있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기차도 마찬가지. 전기차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해소가 된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약간 겹쳐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이 어떤 그 부분들이 차질들이 조금씩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 업종이 아닌 수혜 업종이나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 부분들은 현재 코로나 오미크론이 중국에서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체크를 좀 해야 된다 하는 점 때문에 약간 이거는 함부로 단언을 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현재 병목 현상들이 계속해서 현재 차리를 자리하면서 원자재 값 급등, 또 반도체 급등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필연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또 리오프닝 관련 기업의 재도약을 바라던 상황 속에서 나온 이 소식이기 때문에 좀 기세가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타격이 볼 수밖에 없는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을 다시 한번 재개를 한다. 그다음에 중국 한한령 제재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최근 정부 부분들 코드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게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을 조합을 해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들은 코로나 확산이 완전히 통제되는 상황. 그다음에 신냉전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 중국 어떤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미국하고 동맹 이런 것들을 무시한 상황에서만 현재 소비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한적 상승 이런 부분까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장품주도 한 차례 크게 시세를 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다시 원자리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 아메리포시픽, 코스맥스 이런 주가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영화 관련된 그런 요소 부분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 심리로 올라갈 수 있는 또는 저평가적인 요소, 의료 업종도 마찬가지죠. 저평가적 저PBR 요소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인데 추세적 상승은 조금 힘이 들 수 있는 국제 여건이 아무래도 약간 부정적으로 흘리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는 트레이딩 매매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상하이항은 12년째 이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세계 1위 이 항구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큼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조업이라든지 물류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라고 또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하단으로 자막으로 나간 것과처럼 상하이 인근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말씀해주신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의류 업체들 역시도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하지만 또 상하이시 봉쇄가 악재로 작용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또 호재로 작용하는 기업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현재 신냉전 체제가 되는데 유일하게 뜨는 업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우크라이나도 현재 전쟁 자금을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로 받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 달러 없다니까 그러면은 석유가를 전부 다 그럼 루블하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을 받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자산들이 다 좀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냉전 체제에서 보면은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체제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오프라인이 통제되고 물류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상황에서 또 유일하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메타버스. 이런 어떤 부분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전략성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그런 테마를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 이 게임주가 앞으로 좀 이 호재가 되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게임주 부분들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네. 오늘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번 주 같은 호재 부분들이 네오에이즈 어떤 부분들 브라운
브라운더스트 IP 쇼케이스가 이제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 대만 출시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상황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즈도 뭐 유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아무래도 이 봉쇄가 돼서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 또 이 집에서 또 실내에서 또 게임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앞으로 유망할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의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게 될 상승 사이클 업종이 되겠죠. 상승 사이클 업종으로는 오늘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어떤 업종 선택해 주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임상현 파트너님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상승 사이클 업종으로 선택했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이제 상승 사이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뒤에 잠시 후에 대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업종 굉장히 또 이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업종이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주총에서 로봇 사업부 확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봇이 국내의 굵직한 대기업들의 미래의 먹거리로 선택이 되면서 관련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업종에 대해서 선택해 주신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해당이 되는데 네. 올해도 이제 메타버스가 뜰 것인가 네. 하는 그런 스치기만 하면은 그냥 급등했죠. 예. 그래서 올해도 비슷하게 뜨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다만 섹터가 로봇 쪽으로 약간 바뀌어줄 수가 있겠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S2022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세계 이제 지목을 받았던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라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죠. 영국의 기업에서 만들었는데 가장 포커스를 많이 맞춰줬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삼성전자나 LG나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일단은 그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로봇과 연결된 인공지능, 로봇과 연결된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하고 현재 로봇은 어떻게 보면 삼각체제에 있기 때문에 따로 띄워놓고는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들어가는 입구에서 영화적 상상력이 현실로 현재 입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현재 남자들은 액션 영화 이렇게 잘 알 겁니다. 터미네이터. 제너시스 편에서 나온 악당의 그런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다음에 왼쪽 위에 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로봇 부분들이 영화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위쪽에 보면은 알다시피 아이언맨이 이제 홀로그램 속에서 터치를 하는 기술도 있죠. 지금 보시면은 공연도 조스미의 공연도 홀로그램 안에서 공연을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홀로그램 안에 이제 터치가 된 기술까지도 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것이 이제 CS에서 전시됐던 아메카 표정 연기 말 이런 것 인공지능 모든 것들이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다만 왜 피부를 인간으로 하지 않느냐 그거 완벽하면 거부감이 들까 봐서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제가 이제 오른쪽에 오른쪽에 마지막에 이제 광고 있죠. 손흥민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축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가르치죠. 결국 뭐냐면은 시공을 초월하면서 연예인이 또 탤런트가 또 AI가 직접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현실 속에 좀 차지왔던 부분이고 차세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들에 가야 할 포커스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포커스 형태로 앞으로 향후 산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화적 상상력이 결국 현실로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은 현재 인간의 뇌를 인간의 생각을 읽는 어떤 현재
구조 그 부분까지 컴퓨터와 연결이 되는 생각이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고 뇌신경하고 현재 그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거. 그래서 이걸 무선이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연결하는 나노 기술까지 접목이 되고 있고 또 바이오에서는 약물 전달체 기술로 나노 기술까지 접목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세계에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시공을 이제 초월한 이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산업에 대한 그 탑픽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그 AI에 관련된 탑픽주 이 두 개를 제가 현재 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네. 현재 두 번째로 보시면 알겠지만 각 산업별의 어떤 분야별 도입기, 성장기인데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를 보호하는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간호사를 보호하는 로봇이라든가 소방 로봇, 위험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각 포지션 청소하는 로봇, 그다음에 인간과 협업을 하면서 음식에서 만드는 로봇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일상생활로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물론 70년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미스김 커피 가져와 이런 말은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배달 로봇이나 이런 로봇들이 자동적으로 어떤 그 사무 공간에 도사하면서 커피를 시키면 자동 올 수 있는 세대 이런 것까지 있고 또 강남에 가보면은 알리바바 24시라는 무인 카페 로봇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 어떻게 보면 음식 만든 거나 로봇 이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수원 광교의 쇼핑몰을 보면은 그 LUA 광교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배달의 민족에서 실제 현재 딜리 드라이브라고 해서 현재 이동용으로 배달 서비스하는 로봇까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흐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도 뭐냐면 왼쪽에 있는 것은 현재 어떤 그 신발 만드는 70년대 공장을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 기아차 현대차 공장입니다. 결국 달라진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 로봇입니다. 그렇죠? 각 기능을 할 수 있는 다 로봇들이 엄청나게 배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그에 따라서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리쇼링이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쇼링이 미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리쇼링이 이루어지는데 리쇼링이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그 현재 어떻게 보면은 임금 관련된 부분인데 무인화, 자동화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오고 있죠. 그 대구 구미에 그 현재 이제 전기차 관련된 그런 어떤 공장이 설립이 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근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리쇼링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통과됐던 그 중대재해법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런 부분들이 현재 로봇 부분들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들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현재 방금 보시고 계신 게 글로벌 제조 기업에서 로봇 밀도를 차지하는 건데 한국이 가장 앞서 있죠. 그래서 리쇼링 관련된 부분들도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물류 교란, 생태계 교란,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이슈 부분들은 현재 그 신문 스크랩을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삼성하고 LG 부분들이 로봇 시장에 다시 한번 격돌을 한다. 그다음에 신사업을 발굴한 IT 기업들이 전체 로봇에 진출한다. 그다음에 통신 3사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로봇 산업을 핵심 산업을 택했다 이런 것들이 있죠. TV 선전이 가장 빠른 건데 TV 선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KT에서 나온 거였죠. 그래서 그 나이 드신 어른이 현재 그 약 드시 그 로봇이 이 말하죠. 약 드실 시간입니다. 건강 어떠신지요? 뭐 할 시간입니다. 하면서 일상생활 다 면밀히 체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순히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노인의 형태, 그러니까 이상 형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잡아내서 뭘 원하는지 또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는 그런 시행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뭐예요? 인공지능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까지 되느냐? 그러면 내가 핸드폰을 이제 모릅니다. 모르면은 이거 어떻게 그 내가 그 은행 송금을 하는데 뭘 눌러야 되지? 카메라에 비추면은 요걸로 누르세요. 까지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 로봇 자체가 인공지능화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방대하게 현재 갈 수 있는 KT의 방송의 그 포커스를 보면은 어떻게 앞으로 현재 노인 헬스케어가 돌아간다 하는 것까지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해외 기업에서 엔비디아를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엔비디아는 우리가 컴퓨터를 하게 되면은 그 GPU 칩이라는 그 현재 그래픽 모드, 게임 모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칩을 만든 회사인데 그게 이제 컴퓨터 AI와 그래픽 모드를 합친 컴퓨터에서 최강의 솔루션을 만든 그런 업체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동 자율 로봇 플랫폼을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이게 물류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쳐서 또는 모든 이동하는 그 현재 솔루션에 관련해서 모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옛날 TV에 보면은 전격 제트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래서 뭐 그 차를 부르는 거. 차가 전체에 보면은 로봇이 되는 거고 인공지능이 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은 차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그 현재 인공지능 로봇 컴퓨터와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재 그 솔루션을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한다는 개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어떤 자율주행 그다음에 이런 그 솔루션 기업으로 좀 태동이 좀 되고 있는 해외에서는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 현재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좀 약간 뒤늦게 뛰어들었어요. 삼성전자의 CES 내용을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은 이제 그 로봇팔 기능이죠. 도우미 기능, 그다음에 식당 뭐 물건을 잡는 기능. 이게 보시면은 비서 기능 있고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바타를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능의 어떤 그 CES를 공개를 좀 했는데 삼성전자가 꿈꾸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나중에 삼성 글래스라는 것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을 아바타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공간에서. 디스플레이에서는. 근데 이걸 홀로그램화 시킬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안경을 쓰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그 이 룸 자체가 홈룸이 자체가 회의실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회의실에서 그 현재 그 타인과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현재 꿈꾸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늦게 출발을 좀 했지만은 가장 빨리 M&A 쪽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 M&A를 통해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LG전자의 로봇 사업은 가장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CS 2022에서 LG 클로이, 가이드봇, 서브봇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왕성하게 좀 내놨던 개념이 되는데 가장 쇼킹할 만한 그런 이 로봇의 부분들이 옴니팝이라는 회사의 컨셉카입니다. 이 컨셉카를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걸 만든 부분들이 LG의 모든 계열사가 다 총집합이 돼서 그러니까 보면은 외장이라는 이런 걸로 LG 하우시스, 내장 이런 부분들 전부 다 LG전자의 하청업체들 전부 다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안에 보면은 홈바 기능, 그다음에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능 이런 부분, 그다음에 LG전자의 모든 그 가전제품을 총망라한 그 새로운 이동형 컨셉까지 만들었던 그런 부분까지 좀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집 공간, 그다음에 현재
자동차 공간, 사무 공간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계속 움직여 나가고 있고 또 가장 앞서 있습니다. 네, LG전자의 로봇 사업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왜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유가 이제 충분히 나와줄 수밖에 없고 삼성,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는 더 이상 차를 만들지 않는다 이런 공표를 했죠. 50%가 차를 만들고 나머지는 30%는 도심 항공, 나머지 20%는 이런 부분 다른 부분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로봇계 휴먼 그 인간 이런 부분까지 그다음 이런 부분까지 현재 전체적으로 현대차나 전체적으로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아래 하청 업체 부분들이 현재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서 좀 쉬어가면은 그러면은 로봇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만 로봇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회사에서 각종 회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많은 그 테마의 종목군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좀 이따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또 한국이 이 로봇 산업에서 또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들면서도 또 불쾌한 골짜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조금은 또 너무 이 완전한 로봇이 나오게 된다면 인간을 다 대체하게 된다라는 좀 걱정도 드는 것이 사실인데 현재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LG, 현대, 삼성 이렇게 3대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로봇 산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래에도 하청, 중소형 기업들도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데 이런 하청, 중소형 기업들 중에는 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눈여겨볼 만하다면 또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로봇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로봇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앞서 있는 분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의 로봇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그 두 가지 포커스.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까지 한번 봐야 되는데 현재 준비된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로봇 분야별 그 도입 현황을 보시면은 어디서 가장 많이 도입을 하느냐 한 것들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 물류 쪽이죠. 물류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자동화 쪽이네요. 예, 그렇죠. 물류 쪽, 자동화 쪽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디서 물류를 하고 있느냐? 나는 전혀 주변에 봐도 로봇이 돌아다닌 거 이런 걸 전혀 보지 못했다. 하지만은 왼쪽에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창고를 보면은 로봇이 뭡니까? 전부 다 물건을 창고에 쟁여놓는 것들을 하죠. 그다음에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해서 택배로 하고 요거는 물류 창고 밖에서 실제 배달을 하고 있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물류혁신들이 이래서 일어났던 그런 부분이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마존에서는 별도로 뭐냐면은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자율주행 트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류 창고에서 자율주행 트럭에서 배달까지가 완벽하게 무인체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물류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오른쪽에는 알리바바의 기준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분야별로 산업 현장에서도 조립 공장 여기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분야별의 내용이고 시간이 좀 촉박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넘어가는데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성들이 앞으로의 산업의 방향성들이 가장 커지는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전체로 파란색이 이동용 전문 서비스 로봇이죠. 그다음에 고정용 전문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자율 이동 주행 이 세 가지 것들이 앞으로 가장 커지는 시장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동용 전문 서비스 로봇, 그다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목이 중요하겠죠. 종목이 중요한데 로봇이 일단은 그 전문 제조업체에서 가장 많이
그 상용화되고 있는데 왼쪽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로봇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디어 교육 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로보티즈, 그렇죠? 로보티즈가 있고 유진 로봇은 화장품 의류 완구 쪽에 유진 로봇에 좀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반도체 종목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 그다음에 2차 전지의 공정 과정에서 로봇 자동화가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프로에 휴림 로봇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급등을 해줬는데 굉장히 네. 크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휴림 로봇이 어떤 걸 만드느냐? 근데 갑자기 했느냐? 이렇게 되는데 휴림 로봇은 두 가지를 만듭니다. 산업용 로봇 관련된 그 제조 공정에 각종 관련된 그 섹터별로 현재 첨단화하는 공정.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그 퍼스널 로봇, 태미.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 이동하면서 이제 주인의 또 사람의 명령을 알아듣고 음악 틀어줘, 아니면은 내일 몇 시에 어떤 무슨 일이 있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뭘 검색해서 알려줘,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상용화 좀 되면서 휴림 로봇이 갑자기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알려준 부분들은 휴림 로봇이 이렇게 급등을 해줬다 하는데, 그러면 오늘 소개할 부분들은 LG 관련한 그 관련주 두 종목하고 삼성 관련주 이게 두 종목을 제가 언급을 좀 드려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LG 관련되는 부분들은 로보스타라는 그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로보스타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산업용 로봇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LG전자가 최대 주주죠. 근데 현재 로보스타는 약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LG전자의 그 어떤 그 현재 어떤 그 솔루션, 그다음에 그 장비를 납품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LG가 현재 그 로봇스타를 인수하면서 고객들이 어디로 빠져나갔냐면 휴림 로봇이나 다른 로봇의 장비를 샀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의 매출액이 급등한 이유도 하나인데, 나름대로는 그 LG에서는 로봇스타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로보티즈도 로봇 솔루션, 그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의 솔루션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로보티즈도 현재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로보티즈도 어떻게 보면은 물류 쪽이죠. 물류 배달. 그러니까 물류 쪽에 가장 첨단화된 부분들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로봇 테마도 물류 이동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상용화하고 실증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로봇 테마 이제 중에서 그 삼성 관련된 종목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해성 TPC라는 종목이죠. 해성 TPC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진 로봇처럼 이 로봇팔 기능, 이런 부분들을 좀 첨단화시키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로봇 관절 기능, 산업용 감속기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국내 유일 생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성 DPC가 삼성이 좀 타겟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아진 에스텍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아진 그 에스텍도 이동록 로봇 지금 이제 실증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진 로봇의 흐름들도 우리가 현재 아진 에스텍도 해야 되는데, 아진 에스텍의 강점이 뭐냐면은 로봇 제어 전용 칩이 있었던 그 보드, 그다음에 XR 글래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삼성 관련된 부분들은 두 개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상승 사이클 업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또 저희 빅사이클 이 파트너님께서 또 골라와 주신 탑픽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기업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탑픽주는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로봇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AI에 관련된 부분들 네. 좀 해당이 되는데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준비된 화면 로봇의 탑을 봤던 것은 휴머노이드 인간이 가장 포커스를 맞췄죠. 그러면 휴머노이드 인간의 가장 그 원탑은 어디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뉴스에 보시면은 한국형 한국형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휴보가 있는데 그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된 기업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에서 교원 창력 기업에 해당이 되고 이런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그 로봇에 대한 포트폴리오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인 매출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들은 알겠지만 로봇팔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산업용이나 상업용, 그다음에 요리, 음식 이런 데서 많이 좀 서서히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가정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런 네. 로봇의 개념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것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이어서 또 인공지능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탑픽은 마인즈랩이라는 회사입니다. 마인즈랩이 회사인데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AI 윤석열 보셨죠? 네. 이 기술을 실현한 데가 마인즈랩입니다. 이미 실생활을 접목되고 있네요. 그러죠. 그다음에 은행에 가면은 커다란 그 디스플레이 안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듯이 나 뭐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철거 안내해 드릴까요? 뽑으세요.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기능이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KBS나 MBC 방송국에서 AI 어떤 그 아나운서 이런 것까지 하는데 그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기능인데 우리가 어떤 그 보험회사 전화 보면은 전부 다 AI 인간, 음성으로 계속 처리를 합니다. 웬만한 걸 다 처리를 좀 하고 AI의 어떤 채팅봇도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진짜 상담으로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다 바뀌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에 쇼킹한 것은 뭐냐면 좀 더 이야기했지만은 현재 그 감시 카메라나 그 로봇 카메라가 있죠. 그러면 그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상 행동을 다 유심히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발생이 되고 또 산업용에서는 그 이상 행동을 한 사람들을 다 캐치해내면서 수상한 사람까지 포착해내는 그런 어떤 카메라 기능까지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마지막 핵심은 마인즈랩이 삼성의 기술로 홀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아바타 기능을 만들었을 때는 실제 나를 대행해주는 것까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응용력이나 다른 AP 솔루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성장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탑픽 종목에 대한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이나 또 자세한 투자 전략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하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의 첫 거래일인 만큼 이번 주 이 주간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요일에는 카카오게임즈 오딘이 대만 출시되고요. 이 넥슨 GT가 흡수 합병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됩니다. 소프트센 추가 상장 일정도 있다는 점 참고하면서 내일 투자 전략 대응해 보시고요. 수요일에는 삼성전자가 TV 신제품을 공개하는 언박스 앤 디스커버 행사를 개최하고 미국의 4분기 GDP 발표될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는 국내 최대 항공사 두 곳이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M&A를 체결하고 K스트 유상증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G2파워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되고요. 한미반도체가 주식 분할로 거래 정지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주간 일정 전해드렸는데요. 참고하시면서 안전한 투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